안녕하세요, 금정콩입니다. 오늘은 이제 닥던 파티 구성 공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합 모르면 게임 접어라. 제가 실제로 게임을 진짜 너무 막 불친절해 접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게 조금 공략을 봐야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닥턴을 1000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모드인 치륵 모드도 클리어를 해봤으니까요. 어느 정도 제 경험을 알려드리면은 조금 초보자분들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파티 조합만큼이나 스킬셋, 장신구,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조합이라도 그 조합의 활용법을 모르면 턴을 잘못 쓰게 되고, 그러면 곧장 응징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스톨링이란 전략을 안 쓰면은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스톨링이란 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적 한 명을 남겨두고 이제 전투를 질질 끌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건데요. 너무 지나치면 게임의 재미를 해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닥턴이 술술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스포일러를 당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막막하신 초보분들이 제 추천 조합을 보면서 이제 조금 따라해 보시면은 감을 잡고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잡이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편인데요. 일반 던전에서는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이 4가지 정도 돼요. 먼저 첫 번째로는 메인 힐러가 있든지 서브 힐러라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간단 초보 팁으로 그냥 반드시 성녀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어떤 조합이든 간에 그냥 성녀를 넣으시면 좋아요. 성녀도 사실은 단독 힐러로 쓰기보다는 서브 힐러 또는 보후 또는 스터너를 같이 쓰는 게 특히나 안정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브 힐러 같은 경우가 왜 필요하냐면 성녀 자체가 단독 힐러일 때 성녀가 위험해버리면 누가 구해줄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브 힐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대처가 조금 필요합니다. 직관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는 힐러를 대동하는 게 있겠죠. 예컨대 광대, 장신구를 끼고 있다면 성전사, 그리고 레벨이 높다면 조련사, 그리고 특수하게는 고행자까지. 근데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게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빠른 속도로 적 후열에 스턴을 넣거나 열을 섞어버리는 역병의사나 신비학자, 적팀이 이제 스트레스 힐을 주기도 전에 찢어버리는 극딜 조합, 예컨대 돌진 조합이나 노상강도, 또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힐을 애초에 피해버리는 회피 조합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힐을 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거를 고려해서 조합을 짜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부터 후순위적인 고려 사항인데 열 섞임에 대비하실 경우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3, 4열로 밀려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는 예컨대 보스전이지만 세이렌이나 가라앉은 선원, 마귀알몸, 여백작 같은 경우에 고려해야 되고, 일반 던전에서는 기능 혼돈이나 광신도를 사냥할 때, 그리고 다크런을 하신다면 다크런에서도 조금 신경 쓰입니다. 열 섞임에 약한 영웅이라고 한다면 나병 환자, 표식조합, 고행자, 괴인, 역병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던전 상성인데 폐허랑 해안만 같은 경우에는 출혈 저항이 높고 사육장이랑 삼림지대 같은 경우에는 중독 저항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출혈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고행자, 조련사, 야만인, 광대를 딜러로 사용하실 때는 폐허랑 해안만 조금 피하면 좋겠죠. 그리고 사육장 삼림지대에서는 중독 스킬을 갖고 있는 역병의사, 괴인을 조금 피하면 좋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영웅들이 해당 던전에 못 갈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독 저항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역병이랑 괴인 모두 사실은 스턴 기술을 더 주력으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챔피언 사육장 같은 경우만 봐도 역병의사가 굉장히 잘 활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도민준을 사냥할 것인가 라는 게 있는데요. 도민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일반 던전에 나오지만 보스긴 보스거든요. 그래서 특수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실전 조합 구성 예시인데요. 먼저 3가지 추천 조합이 있습니다. 성녀, 노상강도, 유물수집상 플러스 알파. 이걸로 이제 돈을 버시고서 기능운동까지 잡고 견습을 졸업하시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다키스 던전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유물십상 같은 경우에는 골드를 벌어주는 대신에 전투력이 굉장히 낮은 영웅이라서 사실은 조금 활용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상강도랑 정말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의 위치가 조금 자유롭거든요. 노상강도는 4열에서도 때리고 1열에서도 때릴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이 4열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2열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상강도랑 성녀를 2, 3, 4열에 놓고 유물십상은 1, 2, 3열에 놓으면 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딜을 전담하는 노상강도의 반격이 4열을 못 친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에 이제 성전사나 야만인, 쉴드브레이커, 석궁사수, 고행자, 역병의사 등을 넣으면 됩니다. 행동 전략은 되게 간단해요. 프렌드 쉴드, 동료 방패를 노상에게 걸고 노상 강도는 결투가의 진격을 사용해서 반격을 활성화하고
성녀는 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조합으로는 성광 노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성광 플러스 알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성성 중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전속결 돌진 조합인데 적을 갈아버릴 수 있고 던전 상성을 안 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도굴꾼이 싫으시면 쉴드 브레이커를 대신 넣으셔도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 유형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성광 플러스 알파가 첫 번째입니다. 입문자분들에게 대단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정말 국밥이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성광 노실인데 매우 쉽고 상성도 안 탑니다. 성광 노실은. 준비물도 따로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비견돼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성녀 대신에 유물을 넣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성광 노실 하면은 단독 킬러잖아요. 그래서 스턴도 없고 보호도 없고 단독 킬러고 이러면 성녀가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유물 수입상을 넣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준비물을 초보분들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광 노실을 쓰세요. 장신구나 기벽을 관리해서 얻을 수 있는 각종 명중이나 속도 같은 걸 광대가 스킬로 부여해주고 후열을 자유롭게 타격할 수 있는 노상강도랑 쉴브가 딜을 전담하고 그리고 성녀는 안정적인 힐. 다만 단점은 이제 단일 힐 체제라는 거. 스턴 기술도 부족하고 아군 보호도 없다는 점이 조금 위험하죠. 바리에이션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상강도랑 쉴드 브레이커 둘 중 하나를 고행자랑 중보병 이런 애들로 대체하면 돼요. 그리고 광대 대신에 역병의사를 넣는 것도 어떤 가능한 대안입니다. 이 외에도 그냥 성광은 하나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성광 넣고 앞에 1, 2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성광을 박아놓고 나머지 두 자리에 이영웅, 저영웅 넣어보면서 스킬을 한번 익혀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스스로 조합을 짤 수 있게 되거든요. 중보병 같은 경우에는 평타랑 스턴, 보호 이외에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고행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랑 슬픔의 비 이외에는 자유롭게. 야만인 같은 경우에는 1, 2, 3 다이어를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스킬셋을 갖추시면 좋고요. 그리고 성전사 같은 경우에는 전열 성전사를 쓰신다면 기절 스킬을 쓰시고 저는 그렇지만 후열 성전사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스트레스 힐을 반드시 들어서 중문을 방지해주면 좋아요. 다음 나병 환자는 평타랑 축출, 평온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표식 조합이 있습니다. 표식 같은 경우에는 찍고 나면 나머지 표식 딜러들이 이제 1.5에서 2배까지 데미지를 박으면서 상대를 으깨버리는 조합인데요. 표식 같은 경우에는 3턴 동안 유지되면서 표식 외에도 이제 회피랑 방어력 디버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표식만 찍히면은 아군 표식 딜러들이 이제 턴을 2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조합입니다. 다만 이거는 턴을 적게 쓰는 보스전에서 유용하고요. 한 라운드에 턴을 3턴씩 쓰는 보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표식 메커니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표식 조합이라고 한다면 석땡 핫현, 석궁사수 조련사, 핫산, 현상금 사냥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조금 극딜이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안정성을 챙기기 위해서 석땡 핫중, 현상금 사냥꾼 대신 중보병을 넣는 게 되게 대세에 가까운 조합이에요. 다만 이 위에 두 가지를 이제 전략적으로 깔고 가시면 되는데 제가 초보분들은 그냥 성녀를 붙박이로 넣으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뭐 많이 써본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석땡 핫현 중에서 한 명을 빼고 성녀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선택이시니까요. 다만 저는 현상금 사냥꾼이 제일 표식 파티에서 애매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선택에 맡기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석궁사수 같은 경우에는 힐 스킬도 있고 명중률도 굉장히 높은데 엄청 느려요. 그래서 아군이 중문에 갔을 때 못 살릴 수도 있긴 합니다. 조련사 같은 경우에는 표식 찍기에 이제 방어력을 대폭 깎는 효과도 있고 아군을 보호할 수 있고 스트레스 힐도 있어서 유틸은 굉장히 좋은데 다만 공격 스킬의 명중률은 조금 낮아요. 그리고 야습 방지도 있고요. 그래서 엄청 좋은 영웅이긴 해요. 신비학자 같은 경우에는 널뛰기 힐이 문제지만 스턴이나 표식을 넣을 때 굉장히 스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좋은 영웅이긴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돌진 조합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극딜로 적후열을 갈아버리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광대가 필요 없고요. 돌진 보유 영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6명 정도의 영웅이 있는데 돌진 조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굴꾼을 보유했느냐 아니냐. 다른 돌진과의 차이가 있다면 도굴꾼을 보유했을 때는 보통은 3명 다 돌진기가 있어야 연속적인 돌진이 가능합니다. 물론 돌진하고 은신하고 돌진하고 은신하고 이 반복적인 콤보를 사용한다면 도굴꾼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연속 돌진을 쓰신다면 무조건 3명이 전부 돌진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말씀드렸던 도성성 중입니다. 정말 강력하고
정말 상성을 안 타고 정말 최강 난이도라고 불리는 진짜 모든 조합을 전 다 깨봤으니까 이 조합으로 진짜 추천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굴꾼이 싫으시면은 도굴꾼이 또 장신구를 좀 타니까 그거 싫으시면 이제 방패 파괴자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도굴 성녀 성전사 뭐 이런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다만 2열에서는 선택지 중에 성전사가 가장 조금 안정적인 편이고 도굴꾼이랑 같이 썼을 때, 그리고 1열에서 쓴다고 하시면 중보병이 가장 또 괜찮은 영웅이에요. 그리고 도굴꾼이 없을 때는 노상강도랑 야만이 뭐 이런 돌진 영웅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6명을 아무나 쓰시면 됩니다. 도트딜링 파티를 네 번째로 말씀드릴 텐데, 도트딜의 기본은 스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열 섞이면 약해요. 도트딜 같은 경우에는 적을 순삭시키지 못하고 천천히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발악하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도트를 걸고서는 스턴도 걸어야 됩니다. 도트 컨셉이라 묶어는 봤는데 사실 시너지가 뭐 그렇게 목맬 필요는 없는 정도의 시너지예요. 그냥 도트 딜러는 이런 애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 회피 파티가 있는데, 회피 파티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장신구로 하는 조합이에요. 저는 뭐 애초에 잘 활용하진 않는데, 회피를 15%포인트 주는 장신구들, 선조의 외투, 은신망토, 헛개의 봉인 등을 착용하고서 이런 영웅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그게 회피 파티가 됩니다. 그 다음 6번째로는 이거는 약간 그냥 보너스인데, 나병환자를 딜러로 사용하신다면 이거 광대를 무조건 같이 써야 됩니다. 광대나 중보병. 안 쓰면은 너무 잘 빗나가기 때문에, 물론 나병환자를 디버퍼로 쓰신다면은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습니다. 나병환자의 위협은 명중이 그냥 평타보다 20이나 20%포인트나 높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요. 번외로 유물수집상 공략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물수집상은 이제 처음 추천해드린 것처럼 성녀를 같이 써도 됩니다. 하지만 꼭 같이 안 써도 되는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조건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초보분이시면 맨 처음 말씀드렸던 성노유 플러스 알파 조합을 쓰시고, 베테랑을 진입하기 전이나 아니면 챔피언을 진입하기 전에 감당이 안 되신다 싶으실 때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테랑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곡창이나 허기의 봉인, 유혈의 굶주린 반지를 끼시면은 이제 던전도 나름 뭐 폐허가 조금 위험하지만 성녀가 필요 없어요. 예컨대 삼림지대나 사육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식량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곡창을 쓰면은 식량을 먹었을 때 체력이 굉장히 많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성녀가 없어도 전투 끝나고 밥 먹고, 전투 끝나고 밥 먹고 피 채우고 이렇게 하면은 엔간하면 원정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챔피언에서는 조금 조건이 더 심하니까, 특히나 챔피언 사육장은 제 생각에는 조금 돌기 힘드니까 조건도 많이 타고, 그래서 조금 비추천이긴 해요. 그래서 챔피언을 유물10상으로 도는 조합을 추천드리면 3가지가 저는 있는데, 도굴, 유물, 성전, 중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합으로 닥던에서 가장 어려운 보스인 뭐 광신도 같은 경우도 깨봤으니까 되게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합 같은 경우에 제가 사육장은 안 가봤는데 나머지는 다 가봤고 다 굉장히 무난하게 깨졌습니다. 중보병은 회피 버프가 있으니까 굉장히 잘 맞고, 유물10상의 회피랑, 그리고 도굴꾼도 회피 기반 영웅이라서 잘 맞아요. 그리고 괴인이랑 나병을 같이 가면은, 괴인은 스턴기가 좋고 괴인 나병은 또 자가 치료가 잘 되니까 유물이 힐량이 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면 좋습니다. 또한 역병이랑 괴인, 고행자, 아까 말씀드렸던 도트딜 파티랑 같이 써도 좋습니다. 이제 도트딜러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들 힐 스킬도 갖고 있으니까 유물10상이랑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도 저는 챔피언을 다 돌아봤다. 이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조합이 있긴 있어요. 예컨대 원거리 노상 강도를 잘 쓰시는 고수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보병을 4열에 놓는 분이나 중보병을 2명 쓰거나 또는 허물 이빨 후각을 든 조련사를 사용해서 중보병의 지휘랑 수호를 적극 이용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때리는 전략도 있고, 그리고 뭐 칼질이랑 강화 적응제를 사용하는 역병 의사도 있고 한데요. 이런 건 이제 점점 잘해지시면 시도해보시면서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민준인데요. 도민준은 이제 원래 이름은 별에서 온 존재인데, 우리나라 드라마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드라마.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도민준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의 문제점이 체력이 45% 이하가 될 경우 발악 패턴을 시작한다는 데 있어요. 특히 방어력이 80%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티니까 얘 하나 잡다가 원정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파괴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방어를 관통하거나 도트딜을 넣거나, 고렙일 경우에는 방어력을 깎는 표식 스킬이 가능한데,
가장 좋은 건 1번이에요. 왜냐하면 도민주는 매 라운드를 시작할 때 자신한테 걸린 도트를 모두 치료하기 때문에 2번 조합의 그 도트딜이 쌓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어력을 깎는 표식 스킬 같은 경우에 저항이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1라운드당 2턴씩 활동하는 도민준의 경우에는 빠르게 그 방어력이 깎인 게 풀리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 조합으로는 방패 파괴자나 도굴꾼을 조합에 섞어주시면 완벽하게 파괴가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참고가 되셔서 다키스 던전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처음엔 너무 어려웠는데 나중에 조금 배워갈수록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